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했던 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UCLA 대학 로봇 연구소죠. 로멜라 연구소장 데니스 옹 교수와 로봇 이야기 이어집니다. 자, 교수님. 네. 일단 팬데믹 시간. 아, 그때 사실 로봇은 코로나에 안 걸리니까 로봇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로봇 연구에는 굉장히 지장이 있었죠. 일단 저희 연구소에서는요, 물론 이게 책상에 앉아서 코딩만 하고 수식 푸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 저희는 hands on, minds on. minds on, 물론 공부도 하지만 hands on, 직접 손으로 만들고 네. 실험하고 부수고 고치고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팬데믹 때문에 연구소에 모두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줌 같은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직접 손으로 만들고 실험하는 걸 할 수가, 다들 와서 직접 기계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갖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로봇들을 보면 정말로 와, 입이 쫙 벌어질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런 로봇들이 많은데 네네.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요, 그냥 아이디어 하자 해서 그냥 줌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연히 커피 마시다가 거기서 아이디어가 빠바박 터지고 네. 하다가 그냥 우연히 그런 만남에서 나오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저 연구소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또 거꾸로 긍정적인 면은 사실 네. 그동안 하기 싫었던 거, 네. 예를 들면 나왔던 뭐 데이터 정리, 논문 쓰는 거 하기 싫었던 것들을 다 해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었죠. 네. 사실 이제 같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무엇을 아웃풋을 낸다라는 게 이제 네. 저는 상상 어떤 그런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상상의 결과물을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영화잖아요. 그렇죠. 예. 교수님도 영화 많이 보세요? 그럼 영화 좋아하죠. 네. 예. SF 영화 특히 좋아하죠. 네, SF 영화, 특히 네. 로봇가 나오는 영화 중에 네. 교수님께서 좀 인상적인 거, 아. 저기에 나오는 로봇은 내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영화 있었어요. 예, 뭐 로봇 영화들 보면은 정말 천차만별이죠. 네. 완전히 황당무계한 그런 막 영화서부터 네. 좀 그럴 듯한 인공지능의 무슨 네. 철학적인 내용, 뭐 진짜 그럴 듯한 로봇들 나오는 영화들이 있는데, 네. 황당무계한 영화도 그 나름대로 그냥 억셉트하고 하하 네. 즐겁게 보고 엔터테인먼트 네네네. 보고, 또 좀 진짜로 로봇 같은 그런 심각한 영화나 그런 것도 또 나름대로 즐겨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로봇이 나오는 영화는 아마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그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월리라는 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예. 월리라는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그 좋아하는 이유가 네. 아주 다른 두 가지 이유로 좋아요. 네. 첫 번째 좋아하는 이유는 월리의 전반부는 네. 월리라는 로봇이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수거하는 로봇이에요. 로봇이죠. 수거하는 로봇이죠. 만일에 제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면 마치 월리랑 비슷한 구조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월리의 이런 구조들랑 이거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랑요, 정말로 정말 대단한, 와, 이거 진짜 같다, 내가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들었어. 그래서 굉장히 월리를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메커니즘이었나요? 원리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좋아합니다. 네. 월리의 후반부에 보면 이게 번개 같은 거 만져서 네네네. 월리 로봇이 다른 로봇과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거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로봇이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물론 다 판타시지만 네. 이런 감정을, 로봇이, 기계가 감정이 있다는 거는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는 것, 전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또 다른 이유로 월리를 또 상당히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그 황당무계한 영화, 네. 거기에 네. 사실 로봇이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황당무계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딱 구분졌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예. 궁금한 게 네. 황당무계 계속 좀 네네. 여쭤볼게요. 정말 이거는 실현 불가능의 로봇이다. 이거는 정말 많죠. 말도 안 된다라는. 오케이. 첫 번째 대표적인 거를 좀, 대표적인 예. 트랜스포머. 참고로 트랜스포머는 로봇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머는 외계인입니다. 반응답이고요. 로봇이 아니군요. 외계에서 외계인이죠. 예를 들어서 뭐 태권브이라든가 무슨 이런 큰 이런 큰 빌딩만한 로봇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기에 멋있죠. 막 악당들과 싸우고. 근데 그게 정말 얼마큼 feasible한지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그건 그렇게까지 말이 되는 로봇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해서 인류를 구하고 뭐 악과 맞서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예를 들어서 너무 뭐 벗어난 얘기.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더라도 그런 로봇을 만든 게 과연 그게 솔루션인가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영화의 질문을 했냐면요. 네네. 이 교수님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교수님께서 처음에 로봇과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영화라고 들었어요. 예, 예. true story. 제가 7살 때, 아주 네. 꼬마였을 때요. 스타워즈 영화, 네네. 스타워즈 첫 번째가 사탄이거든요. 뉴홉. 네. 그 영화를 갖다 여기 멀지 않은 Man's Chinese Theater, 헐리우드에서 그 영화를 봤어요. 7살 때. 거기에 뭐 우주선들 나고 막 네. 장사하고 광선 너무 나고. 그냥 의자 끝에 이러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로봇들, 거기서는 드로이드라는 표현을 네. 쓰죠. 거기 드로이드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용 로봇 C-3PO, 황금색에 걸어다니는 네. 로봇이 있었고 그리고 쓰레기통처럼 생긴 R2D2라는 로봇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자동차에서 저는 7살 때 어린 데니성이 엄마 아빠한테 네. 나는 커서 로봇 과학자가 될 거예요 하고 얘기한 이후로 그 꿈을 지금까지 계속 쫓아와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7살 때 꾸었던 꿈, 저의 꿈의 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보셨어요? 네, 봤죠. 오케이, 당연히 저는 봤죠. 스타워즈 안 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놀라웠던 게 네.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로봇들이 있을 텐데 스타워즈에서는 네. 그 C-3PO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그 R2D2. R2D2라는 그 이른바 산업용 로봇 그 두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 개념 자체가 네, 두 개념 가지를 자체를 두 갖다가 가지를 보여줬던 게. 예. 근데 사실 또 보면서 궁금했던 게 C-3PO가 감정이 있는 로봇이에요. 일단 그 두 가지 나눈 것부터 한번 코멘트 해볼게요. 네. 일단 그 유명한 건축가 루이 설리번이라는 분이 하신 말이 네. form follows function.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로봇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에 따라서 그 형태가 정해진다는 거죠. 네. C-3PO 같은 경우는 인간과 서비스도 하고 대면하고 소통하는 그런 로봇이어서 생긴 게 사람처럼 생겼죠. R2D2는 astromech라서 뭐 고치고 뭐 그렇게 생겨서 네. 꼭 사람처럼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R2D, C-3PO가 다르다고 모양이 그런 식으로 생겼죠. 네. 그런데 보면 감정이요. 오케이. 예. 그 C-3PO도 감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오케이. R2D2도 감정이 있는 있는 것처럼 것처럼 보여요. 보이죠. 근데 감정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약간 철학적인 얘기 들어오는데 네네네네. 일단 한 가지 디스클레이머. 저는 로봇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지만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인공지능 자체를 연구하진 않아요. 인공지능을 로봇에 사용은 하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정에 관한 걸 들으면요. 일단 네. 로봇이 감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일단 감정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 감정이 뭔가요? 그러니까 좀 어떤 외부에 대한 반응 아니에요? 아니, 오케이. 네? 뭐 사랑에 빠지면 뭐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막 시인이 되고 시간이 멈추고 네. 그게 뭔지 그 마법 같은 그 사랑 그 감정이 뭔지 우리가 define을 할 수 없어도 느낄 수는 있는데 느끼면 아는데 그게 뭔지 define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감정이 정확히 뭔지를 정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감정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이 뭐 예를 들어 로봇을 때리면 화가 나고 네. 이러고 이쁘다 해주면 웃어지고 뭐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런 거라면 당연히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런 로봇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 로봇이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컴퓨터 파라미터 중에 뭐 happiness, 행복, 영양소 100, 화남, 영양소 100, 슬픔, 그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탁 치면은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남이 올라가고 뭐 행복이 내려가고 네. 그거에 따라서 뭐 이 behavior가 바뀌고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로봇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로봇을 갖고 이렇게 놀면요. 제일 처음에 쓰다지면 막 이뻐해지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그런 로봇들을 한 며칠 갖고 있다 보면은 네. 똑같은 행동이 나왔다든가 그러면은 환상이 딱 깨져버립니다. 이거 아까 전에 한 거랑 똑같은 게 나왔네? 이거 했는데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환상이 깨져요. 근데 그거는 진짜 감정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로봇이 감정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감정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감정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자, 이제 철학적 얘기를 하니까 이 철학적 부분은 또 제가 좀 더 그렇죠.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AI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인공지능을
교수님 이전 시간에 얘기를 했을 때 네네. 어느 순간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로봇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이 말하자면은 급속하게 발전한 게 머신러닝이라는 맞습니다.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감정을 때렸을 때 요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로봇에는 입력을 해놨다면은 네. 만약 인공지능을 집어넣는다면은 네네. 그 때리는 정도에 대해서 수천만 가지의 그 말하자면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로봇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감정이 아니냐.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철학적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은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사용자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봇을 만드는데 어떤 유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어 칩시다. 그래서 뭐 나이 드신 elderly 노인분들을 위해서 무슨 뭐 컴패니언 로봇을 만든다. 네. 그러면 이 노인분은요, 이 로봇이 진짜 감정이 있는지는 상관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끼면 자기 위로대주고 놀 수도 있고, 그러면 굿. 그러면 유용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로봇이 하는 이 반응이 진짜 사람이 느끼는 식으로 그런 아름답고 화나고 그런 진짜 느끼는 감정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 감정은 상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로봇이 이런 반응을 보여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은 그건 그거 감정 아닌가요? 그거는 감정이에요. 그거는 네. 사람의 감정은 진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파악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반응은 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블랙박스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외부 관찰자로서 이런 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게 진짜 네. 사람 같다. 네. 그럼 뭐 soul이 있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그러니까 수도 그게 있고. 머신러닝으로 사람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케이스와 그런 기술이 올라갔다는 가정을 할 수 있지 오케이. 않을까요? 거꾸로 이렇게 할게요. 네. 만일 사람도 네. 정말로 그런 머신러닝 같은 알고리즘으로 그게 결국 감정이라면 어떤 정말로 무슨 신비한 무슨 뭐 이 고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단순히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형상이라면 네. 만일에 인간이 그렇다면 네. 그러면 로봇도 감정이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제가 그렇게 달라지고 사실 그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AI 대표적인 AI가 알파고잖아요. 바둑을 뒀던. 네. 근데 지금의 AI는 그 알파고에서 벌써 엄청나게 앞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술의 발전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교수님도 보시면서 그 로봇을 만드시지만은 네. AI 쪽은 전문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연구소에 찾아보면, 이 언제 로봇들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막 인류를 멸망시키고 터미네이터처럼, 그 영화 보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우리 로봇 공학자들이나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는데, 굉장히, 제 친구 중에 앤드류 잉이라고 네. 인공지능분의 석학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가 똑같은 질문을 받는데, 네. 그 친구가 대답한 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대답이 있었어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네. 마치 화성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불가능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지만 만약 그런 이대로 너무나 너무나 먼 일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distraction, 시간 낭비다라는 말을 했고 전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로봇들이 인류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윤리적 뭐 로봇 자체 윤리된 문제 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걸 왜 고민하는지에 대한 그 100% 수긍하지는 않지만 거꾸로 로봇의 윤리 말고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의 윤리,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 그런 로봇에 관한 윤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로봇에 관련된 윤리 제가 조금 있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네안데르탈인이 로봇을 만드는 걸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 AI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조금 당겨볼게요. 당겨보면은 지금 로봇이 사실 이제 사람들 옆에서 이제 하나 둘씩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부족한데 로봇이 사람들의 그 일자리를 많이 뺏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시는 분 많죠. 예. 네. 요즘에 뭐 신문 뉴스 열면 뭐 AI 로봇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배송한다 뭐 그런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막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예. 일단 사실 로봇들이 기계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가져가기 시작한 새로운 게 아니에요. 18세기 산업혁명 때부터 이런 기계들이 사람 노조의 일을 가져오고 그렇죠.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는 그동안에 안전했던 네. 사람의 직업들도 뺏기기 시작했다는 점.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뺏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점. 그 두 가지가 달리긴 해요.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로봇들이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네.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는요. 네. 뭐 자동차 보험, 자동차 세일, 자동차 정비용, 주유소, 자동차 뭐 이런 직업의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네. 자동차들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새로운 많은 직업들이 생겼듯이 네. 로봇들이 정말 많이 사용되면 살수록 새로운 종류의 직업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직업들의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해 로봇들이 가져갈 직업들은 네. 어쩌면 사실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업들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 205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예요. 2050년. 네. 네. 근데 어떤 로봇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미래 사람이요. 네. 그런데 이 미래 사람이 그런 얘기 같아요. 야, 옛날 사람들 2021년 사람들 옛날 사람들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야, 옛날 사람은 정말 비인간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직업들이 로봇들이 먼저 가져갈 거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주로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네. 가령 뭐 이제 지금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구조에서의 대신 로봇이 들어간다니. 그리고 네네. 교수님께서도 직접 이제 그 분야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파괴 현장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없으니까 로봇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맞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특수한 현장 말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 30년이 지나, 아까 좀 전에 오케이, 교수님이 30년. 얘기하셨는데, 네. 2050년, 오케이. 예, 30년 뒤에 네. 우리 주변에 어떤 로봇들이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가끔은 이제 미래 30년 후를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네. 거꾸로 저는 30년 전에 네네. 오늘을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케이? 30년 전에, 네.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가 미래 2020년을 고민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막 사람이 화성에 이주해 있고 네. 막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그런 정말 상상했는데 물론 현실화된 것도 많지만 굉장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과거의 미래라고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30년을 프리딕트하기에는 좀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라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다음 주에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의 일을 갖다가 프리딕트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그동안의 기술의 역사를 보면요. 네. 이게 이게 꼭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계속 발전이다가 그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안 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생겨요. 그럼 확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는데 네. 이런 브레이크스루가 언제 어떤 게 나올지 그건 우리가 프리딕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를 프리딕트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적어도 저는 일반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일반 로봇 공학자들보다 조금 약간 conservative,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인 거에 대한 상상을 좀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미래 이런 휴머노id 로봇들이 우리 집에서 살면서 설거지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쓰레기고 그러면 좋겠잖아요. 네. 뭐 공상에서 보던 영화. 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로봇들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할지 조차도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정확히는 장담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어려운 거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큼 힘들다는 거를 계속 느낍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로봇이 거의 사람과 같은 비슷한 걸 만든다면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사람은. 예.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아니, 오늘 이 인터뷰에 나와서 제가 네. 막 이 장밋빛 로봇이 앞으로 10년 있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려다 잠깐 말했던 그 네. 로봇 개발자 윤리와 관련된 오케이. 예. 문제를 좀 이제 좀 네네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사실 교수님은 네. 이 로봇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로봇을 보면은 굉장히 선의예요. 예.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예.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로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오케이. 뭐 선이라는 표현보다 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어떤 오케이. 좋은 쪽으로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오케이. 악의에 의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가령 돈에 막 너무 매몰이 돼서 로봇이 오케이. 나오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만든 로봇 가운데 화재 진압용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이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그 우려를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예. 이 이른바 의도가 달라지면은 바뀔 수 있는 로봇의 사용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 아주 일단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제가 거꾸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정말로 로봇뿐만 아니고 기술을 개발하는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번씩 고민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체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로봇을 개발하는, 로봇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로봇 중에 Project Sapphire, Shipboard Autonomous Firefighting Robot이라고 미국 해군에서 굉장히 큰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화재 진압용 로봇입니다. 군함에서 사용하는 로봇. 이 프로포저 연구 제안서를 써서 이게 됐을 때 우와 막 가슴이 뛰었죠. 와 정말 화재 진압용 로봇,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미션을 맡았다 해서 엄청 신났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만드는 사파이어 로봇은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소화기를 갖다가 불에 겨냥하고 불을 꺼야 되고요. 문을 열고 투척형 소화기를 휙 던지고 문을 닫고 불을 끄는 그런 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일에 이 로봇을 성공적으로 해군에 납품했는데 일단 기술이 우리의 손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국 해군에서 소화기 대신에 총을 줄 수 있는 거고 투척형 소화기 대신에 수류탄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를 인식하는 순간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전쟁에 로봇을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는 꼭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에 로봇을 사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개발한 로봇이 사람을 해치는 게 싫어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이 그냥 사람을 다치게 하는 로봇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 프로젝트는 많이 하지만 무기가 달린 프로젝트는 전혀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화재 진압 로봇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걸 관둬야 되는가 정말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결국에 내린 결론은 굉장히 유치하게 들을 수도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였냐면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 할 거면 그게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럼 조금이라도 더 옳은 방향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계기로 저희 로봇 연구소 로멜라에서도요.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토론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인문학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벽속까지 공돌이, 공대생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무슨 신문 기사를 하나 읽는다든가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나 보고서 토론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런 토론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세가 우리 엔지니어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토론 중에서 아주 자주 제가 쓰는 예가 있는데 망치를 얘기해 보세요. 망치가 뭐예요? 이게 못을 박을 때 쓰는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죠. 어떤 사람이 망치로 누가 팍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칩시다. 그게 망치 잘못은 당연히 아니고요. 망치를 만든 사람의 잘못도 아니죠. 결국 뭐냐면 이 망치를 사용한 사람이 이 원래 의도가 아닌 다른 나쁜 의도로 사용해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도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의 또 여러 가지 자세, 그런 것들이 더
더 크리티컬한 더 중요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 교수님은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고민과 네, 연구를 하고 학생들과 얘기를 하지만 네네. 이 교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아니죠. 인류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큰 범위 안에서 네네. 어떤 윤리를 연구를 하거나 논의하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네,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거는요. 네. 우리 학생들, 제가 가리키고 교육하는 엔지니어들의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서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졸업한 후에 정말 리더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고민을 하는 엔진을 배출하는 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뭐 거기까지 따지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합시다. 자동차 때문에 네, 네. 죽은 사람들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있다고 저는 네. 들은 바 있어요. 네, 네, 네. 그렇다고 자동차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갖다 안전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요? 규율들이 생겼죠. 운전면허증 있어야지 네. 운전할 수가 있고 신호등이라는 새로운 규칙도 규율들이 생겼고 그래서 로봇들도 네. 이런 식으로 정말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법규 같은 제도 같은 네. 걸로 그런 거를 이 규제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이제 네. 개발자의 윤리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네. 얼마 전에 그 사족 보행 로봇이 나왔어요. 개처럼 네네네. 생긴 건데 네. 그게 공개되면서 네. 이 로봇이 쓰러지지도 않는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 로봇을 발로 차요. 발로 차고 근데 안 넘어지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와, 이 대단하다 안 넘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나온 기사를 보고 놀랐던 게 학대, 로봇 학대. 학대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로봇을 다루는 어떤 사람들의 윤리 문제도 논의가 진행돼야 되고 맞습니다. 진행되고 예. 있는 거 아닌가. 예, 예,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단 네. 첫째, fact. 저는 로봇을 개발한 사람으로 100%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 로봇은 일단은 네.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이 없다는 건 팩트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로봇을 발로 차고 하는 거에 네. 로봇 자체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가 않다는 건 네. 일단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외부 사람이 그걸 보면요, 감정이 움직이니까 동물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발을 차면은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와 관계없이 보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발로 차는 건 우리가 테스팅해서 차는 건데 이 로봇 아무런 감정 느끼지 아픔도 느끼지 않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반대편에서는 그게 사실이더라도 보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저는 일단 첫 번째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는 사람이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생각한 얘기인데 네. 어떤 사람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지구는 사각형이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걸 두려워해요. 떨어질까 봐. 네. 이 친구는 이 낭떠러지가 바다 끝에 낭떠러지 폭포가 있어서 그게 두려우니까 배 타는 게 무서워. 그래 이해해줘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야 지구는 사실 둥글어서 낭떠러지가 없으니까 배를 타도 돼 라고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로봇도 네. 이 로봇은 진짜로 아무런 감정도 아픔을 느끼지 않다는 거를 사람들 알리는 게 오히려 거꾸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얘기고 지금 나온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 나는 불편하다라고 느낀다면 예. 그거에 대한 또 이른바 그래서 윤리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네. 그게 정당한 이유라면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그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사실은 베이스가 없는 몰라서 혹은 좀 약간 좀 약간 익스트림하게 하면 무지에 의해서 생긴 거라면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자, 이제 로봇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집중 탐구를 했습니다. 네네네. 자, 로봇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로봇 개발자로서. 예. 오케이. 한마디만.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드릴 텐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굉장히 실망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로봇을 좋아하는 눈이 반짝반짝한 친구들은 교수님에 있어서 로봇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기대하는 답은 로봇은 나의 친구야. 뭐 그런 걸 원하는데 제가 드릴 답은 굉장히 차가운 냉정하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로봇은요.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혹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대신해주는 지능적인 기계가 로봇이에요. 들으면 굉장히 차가운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지능적인 기계 굉장히 차갑게 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면요. 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따뜻한 정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크리에이션이잖아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 로봇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조만간 3부 순서를 한번 또 준비해 봤습니다. 예.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30년이 지난 뒤 이 인터뷰를 다시 볼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무엇이 달라져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어느 로봇이 이 인터뷰를 찾아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